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1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재보선 전국이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마감이 됐죠. 그리고 지금부터 대선 전국에 돌입을 하고 대선 전국 초입에서는 또 야권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기로 했고 또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중심으로 또 올라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거취에 따라서 야권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범보수 입장에서는 이번 재보선 승리로 인해서 정권 탈환에 대한 어떤 반전의 기회는 잡은 것이죠. 그래서 정권 재창출의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자, 이제 관심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치 선언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지금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러면 이번 주 중이라도 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대선 11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그 전에 여러 가지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권에 진입도 해야 되고 어떤 진용도 갖춰야 되고 사람도 걸어 모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조직을 갖추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급적 빨리 정치 선언을 할 텐데 이 부분이 이번 주에 최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번 재보선에서 범야권이 승리하는데 1등 공신이죠. 뭐 일부 언론에서 김종인 매직 하지만은 저는 김종인 매직은 없었고 윤석열의 매직이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적절한 타이밍을 갖춰서 나온 메시지들, 또 뭐 사전 투표장에 가서 몸으로 보여준 투표 동료 행동, 뭐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를 했다. 그리고 사실 이 윤석열이라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없었다면, 그 윤석열 없이 이 재보선이 치러졌다면 지금 기존의 대권 주자들만 쫙 있는 상황에서 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기존의 대권 주자들만 있는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윤석열이 없었다면 과연 샤이 보수들이 커튼을 제치고 앞으로 쫙 나와서 결집을 했을까? 또 중도층이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 투표 이것을 했을까? 그 부분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 역할도 윤석열이 했지만 또 지금 윤석열이 자기 대권 주자로 떠오름으로 해서 샤이 보수와 중도층을 결집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의 정치적 파괴력이 이번 그 재보선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것이 더 중요하지만 일단은 윤석열의 파괴력이 증명이 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윤석열을 두고 지금 야권에서, 범야권에서 미묘한 기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종의 윤석열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그 쟁탈전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한 10개월 동안 하다가 보선이 끝나고 물러났죠. 물러나고 주호영 대표 권한 대행 체제로 가 있는데 김종인 말로는 계속 나는 이제 끝났어 물러나 그렇게 합니다. 이 조선일보 지난 토요일자 주말 섹스만 봐도 이 아무튼 주말 이 코너에서 김종인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이 폭주 막으려고 마지막으로 한 일이다. 약속대로 떠난다. 다른 언론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 폭주를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에 가서 한번 일해주고 이제 뭐 정권 탈환의 기초를 딱 했으니 나는 이제 떠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김종인이 안철수를 겨냥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과 합쳐야 되는 안철수를 겨냥해서 절대 안 돼. 뭐 야권 통합이라는 게 어딨어? 지금 야권은 국민의힘밖에 없어.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여론조사를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뭐 김종인은 안철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안철수를 막 공격을 하는데 상당히 원색적으로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석 연대는 안 된다. 안철수, 안철수가 윤석열을 같이 못해.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과. 자, 안철수를 명폭하는 김종인 왜 그럴까요? 자,
동아일보 6면 보시면은 안철수 쪽에서는 이번에 범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이 나갔는데 안철수도 선거운동을 많이 했으니 안철수가 좀 승리를 하는데 견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김종인이 금방진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진 소리다. 선거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 같다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금방진 소리다. 그게 왜 오세훈이 이긴 게 왜 안철수 때문이야? 나 때문이지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금 야권 통합 국면에서 국민의힘과 제3지대 간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주도권 싸움에 당을 떠났다는 김종인이 나타나서 계속 수렴청정을 하듯이 하는 겁니다. 야권이 직면한 첫 번째 통합 과제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인데 이 통합 줄다리기에 대해서 김종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야권이라는 것은 없다. 실체가 없는데 무슨 놈의 야권이면 무슨 대통합 타령이냐 이렇게 막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을 축하하면서 야권의 승리 운운했는데 금방진 소리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와 별개로 지금 야권 대선 주자로 떠올라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거취가 야권의 지금 최대 하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과정에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안 대표가 윤석열과의 교감을 지금 언급을 했었죠. 안철수가 교감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을 놓고 김종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안철수가 마음대로 남의 이름을 가져다가 얘기한 것이다. 둘은 합쳐질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제 것은 일단 이렇게 되면은 김종인이 다시 수렴청정을 하면서 다시 전면에 다시 나올 그 시점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떠났어도 국민일보 보시면 떠났어도 계속 안철수 때리는 김종인 이거 윤석열과 결합하기 위한 기반 닦기인가? 왜 안철수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데 옛 멘토지만 본인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내친 안철수인데 안철수와 윤석열이 철석 연대를 하면 본인이 갈 길이 없죠. 그래서 본인이 윤석열과 결합을 하기 위해서 안철수를 이렇게 때리는 것인가? 안 대표를 선거 승리의 주역적 한 명으로 꼽으며 합당 논의의 무게를 두는 국민의힘은 일단 인정을 하죠. 안철수를. 그것과 달리 김종인은 연일 자강론 국민의힘이 혼자 커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뒤에도 안 대표를 겨냥하는 김종인의 속셈은 뭘까? 안철수 변수로 인한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을 줄이려는 포석 이렇게 국민일보는 분석을 하지만 제 분석은 약간 다릅니다. 그런 혼란을 줄이려는 포석이기보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을 떠난다고 했던 김종인이 수렴청정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뭘까요? 일단 킹메이커, 윤석열이 킹메이커가 되는 거겠죠. 근데 킹메이커에 돼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최종 목표는 아마 김종인은 내각제 개헌론자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만약에 정권이 만들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들었으면 내각제 개헌을 추진을 해서 내각제를 바로 임기 초부터 추진을 해서 내각제가 시행이 되려면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임기가 맞아서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선출되는 대통령 임기는 2027년인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만 임기를 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완전 내각제로 바꾸는 그것을 꿈꾸는 것 아닌가 그런 말이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나돌고 있죠. 그리고 내각제가 되면 총리가 실권을 갖는데 첫 총리를 김종인이 노리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초대 총리의 꿈이 있다. 그럼 안철수의 꿈은 뭘까? 안철수는 지금 이 대권 경쟁에서 아마 윤석열과 같이 뛰어들어서 서로 페이스메이커를 하는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도 오세훈에게 아름다운 승복을 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다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뛰었죠. 범야권에서 보면 윤석열에 이어서 2위라 나오는 여론조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경쟁관계를 형성을 해서 범야권의 대선 주자로 같이 가면 양쪽이 다 시너지 효과, 특히 안철수가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인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래도 정치를 해왔고
윤석열은 정치 초보자니 본인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이렇게 윤석열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죠. 배현진 의원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김종인이 안철수를 때리는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선거도 끝났는데 아흔 바라보는 연세에 30살도 넘게 어린 아들 같은 정치인에게 마치 스토킹처럼 집요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설마 아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뭐 잘못된 게 있습니다. 아흔 바라보는 연세는 아니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1940년생이니까 81세, 그리고 안철수는 62년생이니까 59세, 22살 차이입니다. 자, 어쨌든 결국 김종인의 정치적 이 욕심, 이런 것들이 나중에 대선 전국에서 야권 분열을 불씨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를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죠.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 과정에서 안철수도 무시할 수 없는 제3지대에 있는 그 범야권의 테두리에 있는 그런 위치를 갖게 됐는데, 그것을 계속 배척을 하면은 나중에 안철수가 독자 행동을 하면은 야권 분열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민주당 대표 출신인 김종인에 의해서 또 보수 진영이 분열된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야권 분열의 불씨를 안고 갈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야권 분열 위험성까지 있고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 서로 내덕이다 내공이다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일단 선거 패배한 문재인 정권은 일단은 국면 전환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쪽이 빠르게 국면 전환을 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서는 계속 싸우고 분열하면은 또 자기 대선 승패는 뻔하겠죠. 동아일보 일면톱 보시면은 문재인 이번 주 정세균 총리와 그 홍남기 부총리 교체, 그리고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또 청와대 참모진도 바꿀 듯 이번 주 빠르게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13일 날 정세균 이란 출장 갔죠. 돌아오면은 바로 교체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거 충격 속에 국정, 인적 쇄신의 속도를 내고 있다. 정세균이 내일 귀국하고 16일 개각 가능성이 있다. 국토, 고용동 경제장관도 교체 전망이고,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동시 교체를 통해 레임덕 논란을 차단하고 정책 성과 도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이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청와대 참모진부터 물갈이가 되고 홍남기 포함해서 경제부처가 되고 개각이 될 것으로 유력한데,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정세균의 후임의 국무총리로 누가 될 것이냐. 지금 여성 국무총리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관심을 모으는 것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김부겸,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죠.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에라도 통합을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김부겸을 총리로 발탁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뭐 통합형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이렇지만 자기 또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 민주당에서는 노선 같은 게 심각하게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성 지지자들은 다시 친노, 친문의 총결집을 주장을 하면서 이 조국을 놓고 서로 갈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조국으로 갈라진 여권, 초선 5적 쫓아내라. 초선 5적이 조국을 감싼 것을 반성한다. 그런 성명을 냈던 민주당 2030 세대 초선 의원들 5명이죠. 그 5명을 5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친문 네티즌들이 엄청난 벌떼 공격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말 하지 마. 뭐 조국이 이렇게 조국의 민낯이 정말 그대로 다 드러난 것을 우리까지 인정을 해버리면 우리 지지층이 무너진다. 이 이야기죠. 강경파들이 배은망덕 초선들에게 초선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 지지자는 조국 사태 때 조국을 감싼 것을 반성한 일부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 초선 5적으로 지목하고 출당을 요구했다. 오영한,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정용기가 지난 그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들이 지난주에 조국을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돼서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었다. 이런 그 성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초선 5적, 내부의 총질하는 초선적, 배은망덕하다.
강성 지지자는 후원금 받을 때만 필요하냐? 우리가 돈 내니까 우리 목소리 좀 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진보 성향 한겨레 신문은 일면 톱에서 이제 민생을 챙겨야 된다는 한쪽이 있고 민주당에서 아직 개혁이 미진해. 집회청선 더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서 민주당의 쇄신 논쟁이 격하. 근데 사실 뭐 쇄신 논쟁이라기보다 야, 금 갈라치기로 계속 가야 돼. 아니야, 이제는 좀 우리가 좀 꼬리를 내려야 돼. 뭐 이 이야기죠. 그것 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초선들 원색 비난했다. 수천 개의 문자 폭탄에 오적 이렇게 압박을 했다. 그리고 의원들은 입장 갈리며 노선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범역거래 내부 논쟁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통제력이 상실됩니다. 상실돼서 민주당에서 서로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내부화에서 노선 갈등이 막 벌어지고 그 노선 갈등은 결국 차기 대권으로 가는 그 갈등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과 친문 쪽에서 갈등을 막 벌이는 그 상황인데 임기말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이런 영이 안 쓰는 여당 안에서 영이 안 쓰는 나중에 여당에서 뭐 탈당 요구도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이 또 상징적인 것이고 또 하나 상징적인 것이 검찰 수사입니다. 임기 말 되면 검찰 수사가 권력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죠. 지금은 특히 문재인 정권 임기 초중반부터 권력 수사가 시작이 됐지만 억지로 다 막았는데 임기 말에 그것이 다시 재개가 될 것이고 이미 벌써 지난주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부정 개입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진석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또 정권과 유착 의혹이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권력 수사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그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겠지만 이상직 국정상황실장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세 사람에게 면죄부를 줘버렸죠. 누구냐면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또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광철, 그리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을 했는데 울산시장 선거 농단 사건은 대통령 문재인 탄핵감이라고까지 이야기 나왔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리 자르기로 끝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법약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끝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임종석 전 실장은 이진석 기소 자체도 윤석열의 기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김기현 그때 당시 울산시장이었죠. 하명수사의 대상이 됐던 그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김기현은 재수사해서 몸통을 단죄해야 된다. 몸통은 누굽니까? 임종석에서 끝날까요? 임종석에게 송철호 후보 출마를 권유하라고 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자,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 이런 논란들이 지금 벌어지고 이것이 지금 검찰이 일단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임기 말에 핵폭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무혐의 처분된 임종석이 이 사건은 윤석열이 기획한 사건이다. 이렇게 검찰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대권 전국을 염두에 두고 윤석열 흠집내기 그리고 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막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18년 울산시장에서 낙선한 김기현은 청와대 선거 공작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검찰 안팎에서도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임종석 실장과 유광철 민정비서관 당시 선임행정관 이런 수사선상에 오른 청와대 관계자 중 상당수가 기소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다. 이런 불만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일보는 11면에서 울산 수사 이거 뭐 청와대 압수수색도 제대로 못하고 끝났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항고 검토하는 야권 지검에서 수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고검에 항고를 할 수가 있죠. 이 고소인 입장에서. 그래서 항고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1년 5개월의 수사 끝에 일단락됐지만 야권에서는 당 차원의 항고를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의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죠. 위원장이 각상도 의원인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수사 결과를 검토를 한 뒤에 윗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입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정권이 레임덕에 빠지고 있는데, 정권이 레임덕에 빠지면 1년 동안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권도 어렵지만 국민들도 상당히 어려워지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히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백신 확보 이런 데 대해서 정권이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좀 동력을 가지고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벌써 레임덕에 빠진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 백신 문제도 지금 후진국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언론에서 일면 톱 기사는 이겁니다. 세계일보를 대표적으로 보시면 또 고인 백신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또 30세 미만은 빼고 재개한다. 계속 백신이 제대로 확보도 못하고 접종하는 것도 오락가락하고,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데 제발 앞으로 남은 1년이라도 좀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서 좀 백신도 확보를 하고 부동산 집값도 좀 안정시키고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지금 뭐 하여튼 진영 논리로 막 접근을 합니다. 이 선거 패배 원인도 진영 논리, 그리고 뭐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진영 논리로 막 접근을 하는데, 이것을 문재인이 통제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앞날은 상당히 불행해지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끔씩 이렇게 오늘의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 전해드린 칼럼은 서울신문 칼럼입니다. 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가 쓴 건데, 국민의 대통령, 진영의 대통령. 지금까지는 진영의 대통령이었죠. 처음에 이 취임사에서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라치기를 하면서 이른바 문파들만 보고 가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해와서 지금 1년을 앞두고 이 재보선을 참패하면서 최대 위기에 몰렸습니다. 최대 위기에 몰렸는데, 지금도 친문 지지층 눈치를 계속 보고 하면 안 된다. 또다시 이런 진영 논리에 힘이 실린다면 국정 쇄신은 물론이고 내년 대선도 힘들다.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진영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가.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진영의 대통령으로 계속 남으면은 퇴임 이후에 또다시 진영 논리에 의해서 엄청난 고초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1개월, 뭐 선거는 11개월이고 대선은 11개월이고 임기는 1년 1개월 정도 남았죠. 그 기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조간 딱 버렸습니다.